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2025년 3월 22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광장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은 주말은 사실은 맞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맞게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힘내서 광장에 모이도록 합시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하는 걸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으면서 내란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노골적으로 가로막으면서 그 서버를 증거 인멸하려는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기각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늘 화가 나는 소식이 좀 많네요. 그 영장을 기각한 장소가 폭동이 일어났던 서부지법이라는 게 저는 더 놀랍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리고 서부지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탄핵 재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있어요. 저쪽 국민의힘 지지 집회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중에는요, 분신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쪽에는요, 단식 투쟁하다 돌아가신 분이 생겼고요. 하루빨리 이 혼란이 좀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백혜령 의원은 그저께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던져진 계란에 맞았고요. 이재정 의원님은 남성에게 허벅지를 발로 차였습니다. 도가 점점 지나쳐지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탄핵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 쪽에는 경찰이 필요 없어요. 알아서 질서 유지하고요. 굳이 경찰이 필요한 이유를 찾자면 성조기 들고 있는 사람 와서 해코지하는 거 막는 목적, 그 목적 이외에는 질서로 유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서들 질서를 너무 잘 지키니까요. 근데 저놈의 성조기 집회하는 것들은 일단 정상이 아니에요. 미쳤어요. 폭력성이 도가 지나칩니다. 집회가 끝난 현장도 쓰레기더미고요. 그리고 지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노상방뇨를 그렇게 하는데요. 수준 차이입니다. 수준 차이. 지지자들의 수준이 그 정당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상목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최상목은 나라가 이사단이 났는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취업 박람회 가서 퍼스널 컬러 맞추고 해벌쩍 웃으면서 사진 찍히고 있고요. 경주에 무슨 말 가가지고 떡 맺히는 사진 찍혀가지고 아주 그냥 즐겁습니다, 그냥. 최상목은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헌법 위반을 하고 있고요. 저거 헌법 위반했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보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 맞다. 최상목 헌법 위반했다. 그러니 임명해라 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 달라 해서 헌법 위반 맞다고 판결했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자리고요.
지금 그 자리 권한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헌법을 노골적으로 수도 없이 어기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많은 의견이 이거예요.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될 거라는 의견을 내는 분도 일부 있는데 대부분 기각될 것 같다. 근데 헌법재판소에 한덕수를 다시 돌려보내는 이유는 최상목을 보내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을 황하게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관들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최상목을 보내면 이건 바로 인용될 거다. 그래서 그 자리 한독수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돌려보낸 거다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여튼 뭐 월요일 결과를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어제 최상목의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보냈으니까 헌법재판관 8분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최상목의 탄핵 발의를 보고 권성동이 민주당이 나라를 절단내겠다는 의도 아니냐라고 발언을 했던데 지금 나라를 누가 절단내고 있습니까? 헌법 지키고 법과 절차 다 지켜가지고 나라 국정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발악을 하는 민주당이 절단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적이 들고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폭력 사태를 일부러 내게 하려는 국민의힘이 절단내고 있습니까? 누가 절단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국가 신뢰도를 큰 폭으로 하락시키고 미국이 민간 국가로 지정하게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내고 모든 행정 시스템을 파괴한 윤석열이 탄핵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국민의힘이 나라를 절단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라를 절단내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딴 소리를 합니까? 진짜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요, 예상치가 1.6%로 또 떨어졌어요. 경제가 1.6% 성장하면 그게 성장한 겁니까? 환율, 물가,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면요, 그거는 뒤처지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 대통령님 하는 너네들이 나라 절단 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저거 준비한 뉴스 키워드만 봐도 진짜 분노가 치미는 것밖에 없네. 그리고 최상목은 탄핵소추안뿐만이 아니라 공수처에 고발까지 민주당이 했습니다. 어떤 걸로 고발했느냐? 최순실 탄핵 때 미르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400 몇십억 원을 삥 뜯어가지고 출연을 받았죠. 근데 그걸 지시하고 아직도 출연 안 한 기업이 어딨냐 리스트 만들어라 화내고 닥달한 사람이 최상목입니다. 근데 기소가 안 됐어요. 수사를 했으면서 기소를 안 한 그때 당시 검사가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공수처에 최상목은 어제 고발당했습니다. 탄핵당하고 고발당하고 축하드립니다.
화가 나는 뉴스들을 전달하다 보니까 화가 더 심해지네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을 제외한 대권의 뜻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일단 윤석열 파면 때까지는 거기에 집중하자고 마음과 뜻을 모아놓은 상태고, 심지어 김경수 전 지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단식 중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김부겸은 죄송합니다. 총리도 지냈고요. 대구에서 최초로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했다는 타이틀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존경받을 겁니다. 대권? 어차피 경선에서 떨어지겠지만 국민의힘만 비판하면서 경선 치르면 이미지도 좋게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입을 열어서 본인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을 보고 탄핵은 분풀이 수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도 쓰면 비판을 받아야 할 거부권을 권한대행이 9번을 썼어요. 그리고 헌법을 그냥 밥 먹듯이 어기고 있고요. 그래서 제 헌법 어긴 거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헌법재판소에 보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제 헌법 어긴 거 맞아. 지금 당장 이거 임명해야 돼. 라고 했는데도 그 판결도 어기고 있어요. 그거 탄핵하는 게 분풀입니까? 지금 아직도 민주당 내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참 슬픕니다. 총리까지 지내고 이제 정치 인생 마무리 하나 싶다가 유시민 작가님이 유행시킨 말, 난가병에 걸린 것 같더니 이런 발언을 쏟아내는데 정무적 감각 완전 다 떨어지셨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 이런 발언하면 그 즉시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정봉주 전 의원이 1, 2위를 다투다가 즉시 밀려나서 최고위원이 못된 그 점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지성의 무서움은 그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님 그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다들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건 뭐 너무 당연히 무죄니까. 물론 국민의힘은 뭐 사법 리스크니 뭐 범죄자니 되도 않은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리고 뭐 윤석열 탄핵 선고가 뭐 5대3이 되니 4대4가 되니 해서 기각이 되거나 뭐 각하가 될 거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지만 둘 다 아니다라는 정황적 증거가 나왔죠. 자, 민간 국정원이라 다름없다. 아니다, 국정원보다 정보력이 더 높다라고 이제 회자되는 삼성에 이재명과 이제 독대를 했습니다. 이재명 도착하자마자 1층 로비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이재명 대표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삼성 주가는 확 올랐습니다. 자, 유죄가 나와서 대선을 못 나가는 사람을 만났고 지금의 대통령이 다시 돌아가는 상황에서 삼성 회장이 이재용을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이재명을 불러서 만났다고요?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보에 빠꼼이인데 그 순간 주가가 그만큼 올랐다고요? 이미 삼성에서 알아본 정보력으로는 게임이 끝난 겁니다. 게임이. 실제로 김정은이 죽은 걸 국정원보다 삼성이 먼저 알았다고 하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보력의 삼성이 이재명과 독대를 성사시켰고 그 순간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희망회로 계속 돌리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키워드를 내가 적어놨는데 화가 안 나는 게 두 개밖에 없지?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그때 제가 찾아봤었을 때 11월 18일이었던가? 여튼 작년 11월 방송에서 예언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명태균 수사 관련해서 정치인이 수도 없이 날아갈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날아갈 것 같나? 나는 오세훈이라고 그때 예언했거든요. 제 판단으로 정황상 그랬어요. 오세훈을 제일 먼저 날릴 것 같았어요. 물론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두 번째 드리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제 내란 이후에 오세훈이 제일 먼저 날아갈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게 제가 계엄령을 예상했겠습니까? 계엄령 자 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 처벌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이 이슈를 덮고 싶을 건데 이걸 덮기 위해서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대통령실로 향해 있는 눈을 조금이라도 돌리고 싶으면 어떻게 돌릴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때 판단으로 가장 혐의도 짙고 그리고 그 정치적인 위치도 그렇고 상황상 저는 오세훈을 날리면 그 눈을 잠시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을 찍었던 건데 지금 상황을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여튼 제일 먼저 날아갈 건 오세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오세훈 관련 수사에 굉장히 열심이고요. 그리고 혐의도 너무 짙고 증거도 너무 많습니다. 오세훈은 곧 날아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국면이 예상되는 게 다음 주 수요일에 명태균이 국회에 출석해서 법사위에 증인으로 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선 보도가 뭐냐면 홍준표는 오세훈이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 반대로 했구나. 오세훈은 홍준표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홍준표는 한 10배는 더 크다라고 명태균이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언론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은 마음먹으면 오세훈은 아무것도 아니야. 홍준표는 훨씬 더 크게 날릴 수 있어 라고 말을 한 건데 그
명태균이 다음 주 수요일에 국회에 출석한다고 하니까 이 국면도 굉장히 재미있어졌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부터 주장을 했던 게 있어요. 2025년 가을쯤에 지금 탄핵 시기를 보면 가을도 아닐 것 같아요. 겨울쯤에 겨울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와 명태균과 건진법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정치인들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방선거는 내년에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일어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엄청난 규모는 아닐 것 같네요. 제가 좀 더 일찍 날아가면 지방선거 전에 보궐선거가 있어야 되니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겨울까지 넘어가면 지방선거가 보궐선거가 일어날 것 같진 않으니까 아마 뭐 국회의원이 몇 명이 날아갈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언급된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대규모라고 말할 만큼 많진 않아요. 10명 남짓 되나? 그렇기 때문에 여튼 올 겨울, 올 가을쯤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 번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유삼영 위원장님과 이지은 위원장님이 이제 요즘 여기저기 출연하시느라고 바쁜데,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그 테러에 대한 제보를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이 받았다고 이제 전해지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광장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때 방탄조끼를 입고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김어준 총수 말대로 이게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대한민국 제1당 대표가 방탄조끼와 수많은 경호원을 거느리지 않으면 외출이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지금 경찰 출신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이 자꾸 이제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자, 테러 협박이 있으니까 경호는 늘어났다. 그러니 그 이재명 대표님 지지자분들, 민주당 지지자분들, 민주당 당원분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 그 이재명 대표님이 만약에 광장 또는 야외에서 정치 활동을 할 일이 생겼을 때 지지자분들은 악수하고 싶은 마음, 같이 사진 찍고 싶은 마음, 사인 받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러지 말라. 그리고 제2의 경호원이 되어달라.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피고 본인도 혹시라도 뾰족한 물건을 들고 있지 않나 확인해서 뾰족한 물건을 들고 있지 말 것이며 이재명 대표님이 계시면 이재명 대표님을 보지 말고 주위 사람을 살펴라. 특히 수상한 사람, 마스크를 쓰거나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 주머니에 자꾸 손을 넣는 사람, 뭔가를 꺼내려는 사람이 있는지 주위를 잘 살펴봐 달라 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중 속에서 제2의 경호원이 되어서 대표님을 지켜야겠죠.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고 이런 상황이 다 있습니까, 진짜?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작년 1월에 대표님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
의사 소견 나왔잖아요. 칼날이 1mm만 비켜갔으면 진짜 죽으셨다고, 진짜 돌아가셨다고. 1mm가 빗나갔기 때문에 헬기식이나 타고 날아가서 응급수술을 받아가지고 겨우 살아나신 거라고 의사 소견이 나왔잖아요. 그런 테러를 당한 지 이제 1년 2개월 좀 넘었어요. 근데 지금 전직 HID, 정직 707 특임단 출신 오비들이 러시아제 밀수된 권총으로 이재명 대표님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농담처럼 들립니까? 실제로 HID 오비들은 지난 비상계엄령 관련 임무를 받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나왔고 증인이 나왔고 HID 당사자들이 우리는 지금 그 복귀 명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복귀 명령을 받을 수 있게 조치 좀 해달라고 제보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임무 해제되고 복귀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본인이 예비역 장교라고 하면서 그런 제보를 했는데 그 제보가 장난처럼 들립니까? 이 제보가 장난처럼 들리면 장난처럼 들리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김건희가 구속이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까지는 이런 스탠스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 부산에 이재명 대표님이 유세를 오신다고 하면, 대선 후보로 오신다고 하면 저는 대표님이 너무 보고 싶지만 주위를 살필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최대한 앞쪽으로 가서 주위를 살필 겁니다.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뭐 꺼내려는 새끼들 다 뒤졌어 진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릴 거는 언급할 가치도 없고 언급할 만큼 급도 안 되고 뭐 언급할 만큼 영향력도 없는 것들이 이상한 개소리라고 할 뻔했어. 걔한테 미안할 뻔했어.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이거 그냥 짧게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왜냐면 이게 길게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4명인데. 첫 번째,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대, 비호감도 압도적 1위인 이준석. 이준석이 이재명 대표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님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권남용 등 너무나도 많은 범죄의 현행범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체포될지 모르니까 몸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이준석이 싸가지 없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본인보다 나이가 21살이나 더 많은 사람을 두고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는 정서가 있는 나라입니까? 이거는 정치인으로서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실격이에요.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가 이준석이에요. 명태균하고 녹취록 나온 것도 반말직하더만. 명태균도 나이가 한참 많은데 네가 싸가지 없어 이 새끼야. 나는 너한테 이런 말 해도 돼. 왜? 내가 너보다 7살 많거든.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따 대고 싸가지 타령이야. 그리고 정말 존재감 없는
근데 가끔 언론에 노출되면 진짜 똥볼만 차는, 정치를 안 했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존경받을 수 있었는데 정치를 하는 바람에 그 명예 따위는 개나 줘버린, 또 걔한테 미안하다, 내던져버린 안철수. 본인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의사 소견서 본인 봤을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이 목이 긁혔는데 죽은 듯 누워 있었다라는 발언은,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도를 넘은 거예요. 이거는 뇌가 있고 없고 도덕성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생김새가 사람이면 해서는 안 될 발언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의사 소견이 1mm만 옆이었으면 죽었을 거라는데, 본인 의사인데. 사람 맞아요? 인간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낙연, 지금 민주당 단식하고 삭발투쟁하는 게 보기 흉하다. 본인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판단이 끝난 사람입니다. 본인 총선 때 득표율 생각 안 납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본인 이름이 있긴 있던가요? 0. 몇 프로라도? 그리고 지금 내란 상황에서 이 내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당신 뭐 하셨습니까? 그런데 목숨 걸고 단식하고 삭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사람들이 보기 흉해요. 나는 당신이 보기 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두환의 전 사위 윤상현. 이거 입에 올리기 싫습니다. 그냥 검색해보세요. 윤상현 검색하면 최근 뉴스 뜰 거니까 이건 제 입에 담기도 싫어요. 이 네 사람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은 본인 부고 소식 빼고는 뭐 보도되는 거 다 좋다면서요. 그런 이유에서 뭐 헛소리 삑삑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존재감 없는 것들이 존재감 어떻게든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데, 좀 선은 지킵시다. 정치인으로서의 선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선은 좀 지킵시다. 내가 있든 없든 대가리 속에 내가 있든 똥이 있든 뭐든 간에 당신네들 생김새는 사람이잖아. 생김새가 사람이면 해선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될 소리가 있잖아.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이 넷 중에 굳이 내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준서가, 누나가 충고하는데 넌 정치 그만해. 그리고 방송도 하지 마. 너가 나비 넥타이 메고 JTBC에 나와서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 호감을 얻어가지고, 어라? 젊고 똑똑한 사람들은 한나라당 다 싫어하던데 그게 아니네라는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이대남까지 만든 그 악의 축이잖아. 그거 이제 그만해라. 그것도 약발 다 떨어진다. 하지 마라. 그리고 명태균 관련 그 감옥 갈 준비나
좀 잘해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여튼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의미로 중요한 날인 게 오늘 여러분 야구를 개막합니다. 롯데 좀 잘하자. 오늘은 야구 개막전이 있는 날이고요. 롯데는 잠실에서 LG와 개막전을 하는데 좌승사자 반즈가 선발 투수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 반즈 여권 좀 불태워야 되는데. 여튼 간에 2시부터 야구 보시고요. 야구 끝나면 뭐 집회 가죠 뭐. 저도 아쉽게도 사직이 개막전이 아니어가지고 야구 보러는 못 가지만 TV로 야구 보고요. 야구 끝나면 서면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지칩니다. 힘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란은 김건희가 구속되고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이 인용돼가지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이루어져야 이 내란이 끝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의 광장의 규모는 놀라울 겁니다. 그 놀라운 현장, 역사의 현장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광장을 지키는 이유는요,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입니다. 훗날 역사책에서 지금의 이 순간을 배운 누군가가 저에게 그때 어땠냐, 그때 어디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나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 나도 그 자리를 지켰으며 그 자리는 정말 대단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광장을 지키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단지 그겁니다. 저는 후대가 물어오면 떳떳하고 당당한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그 뜨거웠던 하지만 스스로 질서 정연했으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춤과 노래로 즐거웠던 그 광장에 나도 함께 했다고 후대에게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장에서 만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